생각대로 루시는 다시 납처럼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었고 바넬싱 박사는 서둘러 수혈을 했습니다. 방을 다시 마늘로 도배하였고 루시는 어머니와 함께 방에 있었는데 이때 갑자기 창문을 부수고 늑대가 침입하였고 평소 심장이 좋지 않던 어머니는 늑대를 보고 사망하였으며 루시는 무언가에 의해 정신을 잃게 됩니다. 아침에 급하게 루시의 집을 찾은 존 수어드와 바넬싱 박사는 루시의 어머니의 죽음과 루시의 하얀 목에 선명하게 드러난 상처 2개를 목격합니다. 곧이어 방문한 퀸시 모리스가 루시에게 수혈을 하지만 결국 루시는 숨이 멈추고 존 수어드가 이야기합니다. 아, 불쌍한 루시, 마침내 루시에게 안식이 찾아왔군요. 이제 끝입니다. 바넬싱 박사가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아.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기다려보세요. 루시의 어머니의 장례식이 준비되었고 마지막으로 루시의 모습을 본 약혼자 홈 우드와 친구들은 생기가 넘치는 루시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바넬싱 박사는 루시의 관이에 마늘을 올려놨습니다. 한편 조노선과 미나가 거리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조노선이 소리칩니다. 오 마이 갓! 바로 저 남자야! 조노선은 한 남자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백작이야. 하지만 젊어졌어. 맙소사. 정말 백작이라면 내가 진지가 않았더라면. 벤치에 앉은 조노선은 괴로워하더니 미나의 어깨에 기대 잠들어버리고 잠에서 깬 후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해 미나는 모른 척합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한 미나는 바넬싱 박사로부터 루시가 사망했다는 정보를 받고 절망하는데 바넬싱 박사는 루시 생전의 기록을 보고 그녀가 미녀와 절친한 사이였다는 것을 알고 전부를 보냈던 것이었고 그 일을 계기로 바넬싱 박사는 편지로 조노선, 미나 부부와 서로가 겪었던 공포스럽고 미스테리한 일들에 대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루시의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옆 동네에서 아이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연속으로 발생합니다. 다행히 실종되었던 아이가 멀리 황야에서 발견되는 일도 있었는데 다시 발견된 아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목에 작은 상처가 있다는 것과 모두 예쁜 여자를 따라갔다는 증언이었습니다. 바넬싱 박사는 그것이 루시의 짓이라 주장하였고 이를 믿을 수 없는 존 수어드와 함께 루시가 매장되어 있는 공동묘지로 가서 관을 열어보니 루시의 시신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누군가의 소행일 것이라며 의심하는 존 수어드 때문에 둘은 다시 한번 루시의 묘로 왔고 거기서 죽기 전보다도 더 생기 넘치는 루시를 보고 존 수어드는 의심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넬싱 박사는 루시에게 수혈을 해줬던 남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루시가 흡혈귀가 되었어. 루시의 목을 자르고 심장에 말뚝을 박아 넣어야 해. 호무드와 퀸시 모리스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일단 묘지로 가보자는 바넬싱 박사의 설득에 다 함께 루시의 묘지로 갔습니다. 관을 열어보니 역시 루시는 없었고 루시는 근처에서 아이를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남자들이 금십자가로 루시를 다시 관 안으로 몰아놓았으며 루시가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가서 흡혈귀가 된 루시를 죽일 계획을 합니다. 약혼자인 호무드가 말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관을 열어보니 루시는 잠을 자고 있었고 곧이어 호무드가 루시의 심장에 말뚝을 박자 피를 뿜으며 미친 듯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평안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자들은 루시의 머리를 자르고 입안에 마늘을 채워넣은 후 다시 관을 닫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하며 바넬싱 박사가 이야기합니다. 자 친구들, 우리 임무 중 한 단계가 끝났네. 하지만 더 큰 임무가 남아있다네. 우리의 슬픔의 근원자를 찾아서 없애버리는 거야. 우리 끝까지 가보지 않겠나? 드디어 드라큘라 백작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 조노선, 미나 부부가 마을에 들어오고 바넬싱, 호무드, 존 수어드, 퀴시 모리스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며 뜻을 모아 드라큘라 백작을 찾아내 처단할 것을 결심했으며 앞으로 이들을 원정대라 부르겠습니다. 바넬싱 박사가 드라큘라 백작이 가진 힘과 약점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피를 마시게 된 사람은 모두 그의 노예가 되어 그는 수백 명의 남자를 대적할 힘을 가졌고 지능도 대적할 자가 없어. 늑대나 박쥐로 변할 수 있고 심지어 미세한 연기로 변해 좁은 틈새 사이를 움직일 수도 있어. 또 폭풍어, 안개, 늑대, 쥐, 박쥐, 나방 같은 것들도 조종할 수 있지. 하지만 그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해뜰력부터 해질력 사이에는 초자연적인 힘이 없었죠. 그 상자 속에 실제로 죽은 것처럼 갇혀있어. 따라서 바로 그때가 그의 숨통을 끊을 때겠지. 그는 수세기 전부터 터키인을 상대로 승리한 군사령관 드라큘라가 확실하며 그 후로도 가장 용맹하고 가장 교활한 자로 이름이 드높았지만 악마와 결탁했다는 소문이 있어. 일단 조노선은 이상한 배가 들어왔던 휘트비로 가서 그 배에 실려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배에 실려있던 것은 흑상자 50개였으며 백작이 런던에 구매한 카펙스 저택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정대는 카펙스 저택에 침입해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흑상자 50개 대신 29개만 있을 뿐이었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옮겨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쥐떼가 침몰해 이들을 위협했지만 호무드가 혹시나 해서 준비해두었던 핏볼 테리어 3마리가 쥐들을 쫓아내어 물어! 첫 번째 작전을 완수하고 그동안 미나는 이 모든 걸 속기로 기록하면서 그들을 도우려 했지만 원정대는 그녀의 안전을 고려해 그녀와의 동행을 거부하고 그녀는 카펙스 저택 옆에 위치한 존 수어드의 정신병원 위층 방에 있었습니다. 드라큘라 백작은 누군가 초대해야지만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정신병원에 들어가기 위해선 누군가의 초대가 필요했습니다. 정신병원에는 램필드라는 정신병자가 입원해 있었는데 그는 생명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고 믿어 파리와 거미, 참새들을 잡아먹는 사람으로 드라큘라가 그에게 쥐떼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며 자신을 초대하게 했고 램필드의 초대로 원정대가 카펙스 저택에서 자신들이 임무를 하고 있는 동안 드라큘라는 미나에게 접근해 미나를 흡혈하였습니다. 이후 조노선은 조사를 통해 사라진 21개의 상자 중 9개가 옆 동네 저택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곤 미나가 있는 정신병원 위층 방에서 쉬고 있는데 정신병원에서 램필드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이 가보니 램필드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는데 드라큘라 백작이 쥐떼를 부릴 능력을 준다는 것이 거짓임의 분노에 그에게 달려들었다가 이렇게 되었고 백작이 미나에게 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정대는 재빨리 위층 미나의 방으로 가서 잠겨있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드라큘라 백작이 미나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에 대고 피를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노선은 백작의 정신지배에 기절해 있었고 바넬싱 박사가 성체를 들어 백작에게 들이대자 그는 연기가 되어 창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정신을 차린 미나가 말합니다. 제가 흡혈귀가 된다면 자살할 거예요. 원정대는 미나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빨리 임무를 수행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바넬싱 박사가 미나를 보호하기 위해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하며 제병 조각을 미나의 이마에 갖다 대자
이마가 타버리고 흉터가 생겼습니다. 이제 일행들은 집요한 조사를 통해 내 장소로 흩어져 있는 드라큘라 백작의 50개의 은신처를 알게 되었고 하루 동안 그 은신처를 모두 없애버릴 계획을 세웠는데 먼저 처음 29개의 흑상자를 확인했던 카펙스 저택, 9개의 상자를 옮겼다는 제보를 받은 옆 동네 저택, 각각 6개의 상자가 있다는 B와 D 저택이 그 장소였고 흙으로 된 은신처를 없애는 방법은 소독을 하는 것인데 성당에서 가져온 제병을 상자 안에 넣어 뚜껑을 닫고 못을 박는 방법이었습니다. 각각 임무를 분담하여 49개의 흑상자를 소독하였지만 9개가 있어야 할 옆 동네 저택엔 8개 상자뿐이어서 이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드라큘라 백작이 나타납니다. 그는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일행들을 지나 안쪽으로 갔으며 일행들은 일제히 백작에게 달려들었는데 조노선이 앞에서 쿠쿠리 칼을 사납게 휘둘렸으며 백작은 그 일격을 피했으나 칼끝에 메투자락이 잘리면서 지폐 다발과 금화가 주르륵 흘렀고 동시에 존 스워드가 십자가와 제병을 백작에게 들이대자 백작은 금화를 한 움큼 주워서 도망가며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꺾었다고 생각하겠지. 부축간에 실려간 양들처럼 새하얀 얼굴로 나란히 선 꼬락선으로 내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 너희가 사랑하는 여자들은 이미 내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들을 통해 너희 남자들도 내 동물이 되어 내 명령을 따르고 내 작가가 될 것이다. 바넬싱 박사는 백작이 원정대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를 뒤쫓아야 한다며 뿜뿌했지만 사실 사냥이 끝났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미나는 백작이 정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최면을 걸면 백작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거라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에 바넬싱 박사는 미나에게 최면을 걸어보았는데 미나는 백작의 감각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최면을 통해 확보한 몇몇 단서들로 백작이 자신의 계획을 정비하기 위해 하나밖에 남지 않은 흑상자 1개를 자신과 함께 배의 짐칸에 실어 런던을 떠나 원래 거처인 트란실바니아로 갈 것이라는 계획을 알아내고 원정대는 미나의 흡혈귀화를 억제하는 동시에 백작을 잡으러 다같이 추적에 나섭니다. 원정대가 미나에게 최면을 걸어 자신을 역추적하는 것을 눈치챈 백작이 안개로 배의 진로를 변경시켜 일행을 방해하는 데 성공하자 원정대는 어쩔 수 없이 세 팀으로 나누어 백작을 추적하며 드라큘라 백작의 성을 향해 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가장 먼저 드라큘라 성에 도착한 바넬싱 박사와 미나는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혹시 모를 흡혈귀의 습격에 대비해 제병으로 원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앞에서 조넛을 유혹했던 세 여자 흡혈귀가 나타나 그들을 위협했으나 제병으로 만든 원 덕분에 공격하지 못하고 동틀 무렵이 돼서야 물러났습니다. 해가 뜨고 아직 미나가 자고 있는 사이 바넬싱 박사는 새 흡혈귀를 처리하기 위해 드라큘라 성으로 떠나는데 미나는 제병 원 안에 있으니 흡혈귀들로부터는 안전할 것이고 문제는 늑대인데 늑대에 관해선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로 하고 그냥 자신의 임무를 하기로 선택하며 생각합니다. 늑대의 발톱이 흡혈귀의 무덤보단 나을 거야. 성에 도착한 바넬싱 박사는 마침내 새 흡혈귀들이 잠들어 있는 무덤을 발견하고는 차례로 그녀들의 가슴에 말뚝을 박아넣습니다. 그렇게 임무를 마치고 미나에게 다시 돌아온 바넬싱 박사는 미나가 온전한 것을 보고 안심하며 미나와 함께 성으로 떠나는데 그새 다시 일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큰 상자를 실은 말수레가 성을 향해 달리고 있었고 그것은 드라큘라를 추종하는 집시들이었습니다. 곧이어 말에 탄 2명이 그들을 쫓고 있었는데 그들은 퀸시 모리스와 존 스워드였고 또 다른 방향에서 수레를 쫓는 2마리의 말에는 조노선과 호무드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몰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집시들이 먼저 성에 들어가 일몰을 기다리면 원정대가 드라큘라 백작을 잡을 방법은 사라지고 자신들이 모두 당할 승산이 커지기 때문에 집시들이 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들을 잡아야 했습니다. 늑대떼가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미나와 바넬싱 박사는 총을 들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멈춰! 하는 소리와 함께 원정대가 수레를 포위하여 소총으로 집시들을 겨누었고 집시들은 멈칫하더니 그대로 수레를 달리려 했지만 조노선이 그대로 수레로 뛰어올라 놀라운 힘으로 상자를 밖으로 던졌고 밑에서는 나머지 일행들과 집시들의 몸싸움이 시작되었는데 가장 맹렬히 싸우던 퀸시 모리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노선이 필사의 힘으로 반뚜껑을 열자 가라앉는 태양을 보고 승리를 확신하는 드라큘라 백작의 얼굴이 보였고 그와 동시에 조노선이 칼로 백작의 목을 퀸시 모리스가 백작의 심장을 고통하며 백작은 그대로 먼지가 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시들과의 싸움에서 퀸시 모리스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사망하게 되고 그의 희생으로 미나는 흡혈귀화가 멈춰 인간으로 돌아오게 되며 이후 일행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생을 살게 됩니다. 7년 후 조노선과 미나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은 자신을 희생해 드라큘라 백작을 처단하고 미나를 구해준 퀸시 모리스의 이름을 따 퀸시 조노선이라고 지었고 존 스워드 박사와 호무드는 각각 좋은 여성을 만나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으며 바넬싱 박사의 행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